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아들 내외에게 아파트를 주고 빌라로 쫓겨난 어머니가 아들 내외 해외여행 중 복수한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자입니다. 올해 64살입니다. 평생 식당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30년 동안요. 뼈 갈아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아파트를 샀습니다. 30평 아파트였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제 피와 땀으로 산 아파트였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 유지철과 함께 살았습니다. 지철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3년 전 지철이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김나린이었습니다. 32살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였습니다.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 지철이가 걱정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살 곳이 없어요. 그래? 나린이 집은 전세인데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지철아, 이 아파트에서 살아라. 네. 엄마는요? 나는 빌라 전세 얻어서 살게. 엄마. 괜찮아. 너희 잘 사는 게 엄마 소원이야.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나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괜찮아. 이 아파트 어머님이 평생 일해서 사신 거잖아요. 그래. 저희한테 주시다니 평생 어머님 잘 모실게요. 나린이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15평 빌라였습니다. 좁았습니다. 낡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니까요.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나린이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반찬 가져왔어요. 고맙구나. 어머님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효녀 같았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내 피와 땀으로 산 아파트 어느 날 나린이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아파트 명의를 지철이 단독 명의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명예. 이미 너희가 살고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 때문에 명의를 정리하래요. 하지만 법적으로 깔끔하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알았어. 알아볼게. 감사해요, 어머님. 나린이가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가져갔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정성껏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린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반찬 만들어 왔어. 아. 나린이가 반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다음부터는 그냥 오세요. 네. 저희도 대기업 다니는데 시장 음식보다는 마트에서 산 게 좋아요. 시장 음식? 네. 좀 더 깔끔한 게 좋잖아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시장 음식이라고. 알았어. 그리고 어머님, 너무 자주 오시면 저희도 불편해요. 불편? 네. 신혼부부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그날 이후로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갔습니다. 그것도 미리 연락하고요.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지철이와 나린이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유럽 여행 가요. 그래? 좋겠다. 2주 동안 갈 거예요. 잘 다녀와라. 여행 전날 나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여행 가는 동안 아파트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래. 나린이가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1-2-3-4. 간단한 번호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천만에. 이후 6시간 뒤에 진실 지철이와 나린이가 출국했습니다. 저는 이틀에 한 번씩 아파트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화분에 물도 주고 우편물도 챙기고요. 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아파트에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1-2-3-4. 삐삐삐. 문이 안 열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1-2-3-4. 삐삐삐. 역시 안 열렸습니다. 나린이가 잘못 알려준 건가? 다른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모두 안 됐습니다. 저는 지철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철아, 나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파트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 나린이가 알려줬잖아요. 그거 눌렀는데 안 돼. 잠깐만요. 나린이한테 물어볼게요. 전화기 너머로 지철이와 나린이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엄마가 비밀번호 안 된대. 1-2-3-4 알려줬는데 그게 안 된대. 어머, 내가 깜빡했나?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실수했나 봐요. 나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태연했습니다. 실수라기보다는 일부러 같았습니다. 지철이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린이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번호가 뭐니? 저희 지금 유럽인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뭐? 죄송해요. 한국 들어가면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주 동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가? 아니면 일부러 안 알려준 건가?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빌라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린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음식보다는 마트에서 산 게 좋아요. 너무 자주 오시면 불편해요. 명의를 정리하래요.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나린이가 저를 아파트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산 아파트인데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3부 빈집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305호 소유주 김성자입니다.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집에 못 들어가요. 아, 그러세요? 신분증 가지고 사무소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챙겨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제 명의였습니다. 아직 지철이 명의로 바꾸지 않았던 겁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맞으시네요.
비밀번호 재설정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새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처음 산 날짜였습니다. 2014년 3월 15일 0-3-1-5 기억하기 쉬웠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주방. 제가 30년 일해서 산 이 아파트. 아들에게 주고 빌라로 쫓겨난 이 아파트. 이제 제가 되찾을 때가 됐습니다. 저는 이사짐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이사 좀 부탁하고 싶은데요. 네, 어디서 어디로 이사하시나요? 아파트 안에 있는 짐을 전부 창고로 옮기고 싶어요. 전부요? 네. 가구, 옷, 전자제품 모든 것이요.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오늘 안으로요. 오늘이요? 급하시네요. 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오후 2시에 갈게요. 감사합니다. 오후 2시 이사짐 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이 집 짐 전부 빼시는 거예요? 네. 창고는요? 제가 빌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파, 침대, 옷장, 냉장고, 세탁기. 모든 것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TV, 컴퓨터, 그릇, 이불.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6시간이 걸렸습니다. 오후 8시 아파트가 완전히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만족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1-2-3-4 삐삐삐. 문이 안 열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1-2-3-4 삐삐삐. 역시 안 열렸습니다. 나린이가 잘못 알려준 건가? 다른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모두 안 됐습니다. 저는 지철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철아, 나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파트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 나린이가 알려줬잖아요. 그거 눌렀는데 안 돼. 잠깐만요. 나린이한테 물어볼게요. 전화기 너머로 지철이와 나린이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엄마가 비밀번호 안 된대. 1-2-3-4 알려줬는데 그게 안 된대. 어머, 내가 깜빡했나?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실수했나 봐요. 나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태연했습니다. 실수라기보다는 일부러 같았습니다. 지철이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린이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번호가 뭐니? 저희 지금 유럽인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뭐? 죄송해요. 한국 들어가면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주 동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가? 아니면 일부러 안 알려준 건가?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빌라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린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음식보다는 마트에서 산 게 좋아요. 너무 자주 오시면 불편해요. 명의를 정리하래요.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나린이가 저를 아파트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산 아파트인데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3부 빈집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305호 소유주 김성자입니다.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집에 못 들어가요. 아, 그러세요? 신분증 가지고 사무소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챙겨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제 명의였습니다. 아직 지철이 명의로 바꾸지 않았던 겁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맞으시네요. 비밀번호 재설정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새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처음 산 날짜였습니다. 2014년 3월 15일 0-3-1-5 기억하기 쉬웠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주방. 제가 30년 일해서 산 이 아파트. 아들에게 주고 빌라로 쫓겨난 이 아파트. 이제 제가 되찾을 때가 됐습니다. 저는 이사짐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이사 좀 부탁하고 싶은데요. 네, 어디서 어디로 이사하시나요? 아파트 안에 있는 짐을 전부 창고로 옮기고 싶어요. 전부요? 네. 가구, 옷, 전자제품 모든 것이요.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오늘 안으로요. 오늘이요? 급하시네요. 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오후 2시에 갈게요. 감사합니다. 오후 2시 이사짐 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이 집 짐 전부 빼시는 거예요? 네. 창고는요? 제가 빌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파, 침대, 옷장, 냉장고, 세탁기. 모든 것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TV, 컴퓨터, 그릇, 이불.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6시간이 걸렸습니다. 오후 8시 아파트가 완전히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만족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사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 집은 제 집이에요. 그럼 왜 짐을? 보관하려고요. 당분간. 아, 그러세요.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아파트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지철이와 나린이가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린이가 제게 했던 것처럼 저도 깜빡한 거예요. 비밀번호도 깜빡, 짐도 깜빡. 공평하죠. 저는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사부 2주 후 돌아온 아들. 2주가 지났습니다. 지철이와 나린이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전화가 올까?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철이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왜 그래? 엄마, 집이 텅 비어 있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도둑 들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둑? 무슨 소리야? 집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나린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집 관리 맡겼잖아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 미안하구나. 비밀번호가 안 돼서 못 들어갔어. 그게 나린이가 깜빡한 거잖아. 그래서 나도 집을 못 봤어. 하지만 짐들은요? 짐? 무슨 짐? 집에 있던 가구, 옷, 전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치웠어. 치웠다고요? 응. 내 아파트니까. 뭐라고요? 지쳐라, 나린아. 이 아파트는 아직 4명이야. 하지만 너희한테 준다고 했지만 명예 이전은 안 했잖아. 어머님, 나린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짐들은 어디 있어요? 창고에 보관 중이야. 언제 돌려주실 거예요? 글쎄, 생각 좀 해봐야겠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린아, 너도 나한테 비밀번호 깜빡했잖아. 그건 실수였어요. 나도 실수야. 깜빡했어. 어머님,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련했습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철이와 나린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철이가 들어왔습니다. 나린이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짐을 다 치워버리다니.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아라. 두 사람이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쳐라, 나린아.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그 아파트 누가 샀니? 침묵이었습니다. 나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사셨죠. 그래. 내가 30년 일해서 산 거야. 알아요. 그럼 왜 나를 거기서 쫓아냈니? 쫓아낸 게 아니라. 뭐? 어머님이 저희 살라고 주신 거잖아요. 줬어. 살라고. 하지만 나를 아예 배제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비밀번호도 일부러 안 알려주고 내가 만든 반찬은 시장 음식이라고 하고 자주 오지 말라고 하고. 나린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너희가 나를 그 집에서 완전히 지우고 싶었던 거잖아. 어머님, 지철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알았어? 네.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철아, 나는 너희가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았어. 엄마. 하지만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 죄송해요, 엄마. 나린이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린이를 봤습니다. 나린아, 넌 어때? 나린이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진심이니? 네.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어떻게요? 아파트는 내가 다시 쓸 거야. 네. 명의도 4명이니까 내가 살 권리가 있잖아. 엄마, 너희는 다른 곳을 알아봐라. 저는 일어섰습니다. 돌아가라. 이야기는 끝이야. 엄마. 지철이가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거라.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새로운 시작. 일주일 후 저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창고에 있던 짐을 모두 버렸습니다. 새 가구를 샀습니다. 새 침대, 새 소파, 새 TV. 모든 것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아파트가 환해 보였습니다. 제 공간이었습니다. 지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우리 작은 원룸 얻었어요. 그래. 나린이랑 같이 살기로 했어요. 좋은 일이구나. 엄마 미안해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지철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린이랑 헤어졌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 나린이가 저를 떠났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다고. 지철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엄마. 지철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네, 엄마. 그날 이후 지철이는 가끔 저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철이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를 찾아와 같이 저녁을 먹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제 권리를 지킨 것이라고. 나이가 많아도 자식에게 모든 걸 줘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아들 내외에게 아파트를 주고 빌라로 쫓겨난 어머니가 아들 내외 해외여행 중 복수한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